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산업, 한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글로벌적 영화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코로나 이전에 영화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극장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옆에 보이시는 수많은 영화들이 걸려져 있죠.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를 큰 화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일단은 화면이 어떻습니까? 크고 사운드가 빵빵하죠. 그런 어떤 큰 화면과 사운드로 받는 압도적인 그런 압도감 말이 좀 이상했는데 그런 압도감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희열, 어떤 재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보러 갑니까? 물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죠.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영화 보고 나면은 이제 밥 한 끼 먹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또 영화에 대해서 막 주저리 얘기도 하고 막 뭐가 재밌는 파트가 뭐였고 이런 것 좀 아쉬웠고 이런 거는 대단하지 않았느냐 막 말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영화가 주는 약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영화는 그거를 가능케 하면서 어떤 대리 만족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드라마나 뭐 다른 것에서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지만은 또 영화만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명배우의 연기들도 볼 수 있고 또 화려한 CG. 화려한 CG란 거는 대작 드라마 이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대작 드라마 이외, 미국의 대작 드라마 이외.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영화 빼고는 그런 영화만큼의 화려한 어떤 액션과 CG 그런 거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영화 산업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것도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뭐라 하고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해석이 좀 들어간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기서 OTT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다른 어프로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프로치로 어떤 거냐? 옛날에는 우리 디즈니 미국에서는 디즈니 한국에서는 CJ가 영화 프로듀싱을 꽉 잡고 있었어요. 영화 프로듀싱을 꽉 잡고 있었어. 여기를 통해서만 대작들이 영화들이 나왔어요. 여기를 통해서만. 그리고 판매는 한국에서는 CGV.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CGV 같은 기업이 있겠죠. 아닌가 미국은 좀 주마다 있나? 아무튼 미국도 CGV 같은 게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한국에는 있죠. CGV 같은 게 CGV 그리고 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렇게 빅3가 있죠. 영화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독점적인 지위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인 지위를.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얘들을 통해서만 봐야 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거를 통한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 친구가 나왔죠. 코로나. 2020년도. 이 친구가 많은 걸 바꿨어요. 많은 걸.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CJ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파워를 얘가 무너뜨립니다. OTT가 그냥 극장의 문을 닫았고 OTT도 그만큼의 어떤 재미를 준다는 걸 느꼈거든. 영화만큼의 재미를 OTT에서도 줄 수 있다는 거. 극장에 가지 않아도 물론 극장이 주는 그 압도감이 있지만 OTT도 막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은 그 극장을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하는 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TV를 보면 되고 아무튼 OTT 시장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 독점 체제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OTT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가 넷플릭스 말고 아마존도 만들고 디즈니도 만들고 HBO도 만들면서 넷플릭스가 그만큼 독점을 못 이뤘어요. 그 독점이 사라졌습니다. 독점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신작들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넷플릭스, 뭐 아마존, 디즈니, HBO 이런 기업들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들다가 이제 잘 못 만들어요. 좀 약간 부담감이 있나 봐. 계속 만들어 찍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뭐 가끔씩 재밌는 거 나오고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볼 게 없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더더욱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언제 가게 되느냐?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나올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영화들 중에 만약에 지금 7번 방의 선물이나 실미도나 아니면은 해운대, 국제시장, 변호인 이런 영화들이 개봉했다면은 이만큼의 흥행을 못 얻었을 겁니다. 지금 블록버스터는 뭐냐? 눈뽕이 지대로 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마블 영화들 혹은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극장에 가야만 그게 조금 더 그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만 이제 우리 극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혹은 이런 영화들. 좋은 감독과 좋은 작가와 좋은 배우가 그리고 좋은 음향팀, 좋은 CG팀이 함께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명작이라고 하죠. 명작. 물론 이거로 해서 망한 영화가 있죠. 마야광이라고. 이게 다 했는데 얘는 망했어. 얘는 망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안 망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제 또 그게 있어야지. 또 소문이 좀 돌아야 돼. 대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장에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는 극장에 가줘야 맛이 나거든.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왜 보느냐 우리가. 이거는 그게 있어요. 싸니까. 극장에 가면 요즘 14,000원 이렇게 하니까 티켓 한 장이. 근데 여기서 한 달에 1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티켓 영화관에서 보냐 아니면 여기서 뭐 여러 개 보냐. 여기서 여러 개 보는 게 낫다는 거지. 그만큼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형평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은 영화들은 극장에 우리가 다 갔어요. 갔어. 극장에 갔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어떤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엔터 시장이 어떻습니까? 소속사가 있고 거기에 소속 가수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상품을 만들죠. 영화사도 어떤 A 기업이 좋은 배우들을 밑에 쭉 가지고 있어. 건들고 있어. 좋은 기업, 좋은 배우들을. 그리고 좋은 작가진들도 이렇게 쭉 가지고 있고 좋은 감독들도 쭉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합심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니까 더 이상 3D 그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돈이 또 많이 받아가거든. 돈이 많이 들고 거기서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러면 진짜 명 감독과 명 작가와 명 배우들은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한데에 묶은 어마어마한 자본의 힘이 만들어낸 영화들을 이제 극장으로 내보내고 대신 좀 텀을 두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디즈니와 같은 어떤 거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디즈니와 같은 거대 기업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만은 제가 자금이 없으니까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저에게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